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제는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재 보시면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는 이런 주제를 맡았습니다. 오늘 저 고학년은 뭐 해요? 네, 영어 합니다. 영어 해요? 누가 여자분 없죠? 네. 저는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네. 억지로 다른 학교 가니까 왜 울리지? 마이크 울리죠? 네, 좀 많이 울려요. 다른 학교 가니까 좀 낫네. 저보고 수학을 잘하게 생겼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 하나도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영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원래 우리 대구 시내 초등학교가 30군데를 가거든요. 웃기죠?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혹시 엄마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집에서 막 영어 동화책 읽어주고 영어 막 가르치고 이런 엄마들은 제 나이가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저처럼 엄마 아빠는 영어 개코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혹시 영어는 좀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우야다가 이렇게 학부모 영양강화 교육을 다니게 됐는데 뭐 관련 전공도 없고요. 또 영양강화 교육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우리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많죠. 저는 뭐 교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독특한 이력을 가졌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 4살 때쯤 올린다. 우리 아이 4살 때 올리죠. 우리 아이 4살 저걸로 갖다 놓고 우리 아이 4살 쯤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좀 서글퍼가지고요. 니 비키봐라 내가 한번 키워볼게 하면서 아이를 뺏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애가 25이거든요. 서울에서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겪고 있는 고민, 또 공부시키다가 뚜껑 열려가지고 애 잡고 수학 공부시키다가 막 신경질하면 막 문제집 좀 던지고 째고 막 쓰레기 쳐박고 막 이러죠. 그리고 애 막 손에 쥐는 데를 들고 막 구들 패고 막 울려서 재우다가 한 2시간 후에 정신 차려가지고 애한테 쫓아가가 또 막 사과하죠. 울면서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먼저 겪은 거죠, 사실. 그래서 시끄러워 죽겠네. 노래하고 막 깍적거려. 그 엄마들 주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동네 언니들이죠, 동네 언니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네 오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뭐 동네 언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뭐 어떻게 키워야 잘 크는지 몰라가지고 시내 서점 나가가지고 닥치는데 육아서적을 읽었어요. 근데 동네 언니들 보니까 동네 엄마들 보니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보낼 때 차 기다렸다가 애들 떠나보낸 다음에 눈 맞춰가지고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안면 트면서 거기서 이제 큰애 키운 경험 있는 언니들 만나면 거기서 뭐 묻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 키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4살 무렵부터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뭐 이런 걸 제가 했는데 차가 떠나가고 나서도 아무도 저보고 오빠 커피 한잔 하갈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시내 서점 나가서 이제 닥친 저 육아 서점을 읽었죠. 지금은 알라딘, 교보, 용풍 이런 대형 서점이 내려와 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은 제일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서점 육아 코너 가가지고 거짓말 좀 못하면 닥치는 대로 육아서점이라고 하는 건 다 읽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없고 또 저도 아이를 처음 나가지고 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살 무렵부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동네 어린이 서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매주 한 번씩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몇 권씩 사고, 요즘 말하는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거의 다 망하고 없는데 옛날엔 대구에 한 4군데 정도의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좋은 그림책, 그리고 또 동화책 이런 거 사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읽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나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이 서점에서 저보고 거기 오는 엄마들 보고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서점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크고 이래가지고 엄마들하고 이제 아이 키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또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로 또 한 학기, 또 사교육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또 한 학기,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이좋게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한 학기 이런 식으로. 근데 벌써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원래 12년째 이제 달서구 지역에서 무료 부모 교육을 계속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죠. 금요일 오전 10시 반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어와 관련된 제 중요한 경험은 뭔가 하면 영어를 아이가 커서 10년 후쯤 돼서도 영어를 잘하려면 우리 아이 유아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뭐 대책은 없고 시중에 유명한 영어 유치원들은 비싸고 또 제가 사는 촌동네에 차도 잘 안 오고 뭐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서 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 사이트 이름이 뭔가 하면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들어보셨어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같은 곳이에요. 네이버 다 아시죠? 네이버는 그래도 라이벌이 좀 있어요. 다음. 근데 잠순에는 라이벌이 없어요.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같은 곳인데 그냥은 하나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죠. 연회비를 10만원씩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한 달 결제도 없고요. 최소 6개월 6만원, 1년에 10만원 이렇게 결제하고 들어가야 거기서 뭐 정보노고도 없고 이러는 곳인데 저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쭉 활동하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또 거기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엄마표 영어죠. 엄마표 영어.
저는 뭐 서울 사람들은 우리 대구를 시골 산다 하거든요. 저는 저 시골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었지만, 이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거 도서실에 가면 있을 거라.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엄마들의 경험을 모아가지고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아, 우리 아이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대로 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다닌 경험이나 저기 유학을 갔거나 영어 캠프를 간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 이제 만점을 받았죠.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수학에서도 만점 받고 하여튼.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약 한 전국 200등을 했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했거든요. 맹세코 말하자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을 쭉 해온 거죠. 이게 좀 유명해져서 이제 교육청에서 저보고 이제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하라고 하독해가지고 이제 제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어머니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제 역량강화 연수 오시는 분들처럼 많은 교육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전적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이 경험을 이제 어머니들과 하고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엄마들이 해야 되는가 하면, 당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 한다는데 안 쳐져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영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뛰놀고 노래 부르고 마드구스라고 하죠. 영어권 전래 동요 이거 따라하고 율동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되고, 오히려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멀리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가게 될 때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는 것들이 그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불안해가지고 눈높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눈높이 영어 학습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아이 수능에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미국으로 말하면 약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5학년 국어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만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영어의 지문이나 이런 건 어렵지 않다. 다만 영어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만 책읽기만 잘해도요, 영어 공부는 조금만 해도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쉽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요 G5라고 되어 있죠. 이거 미국의 그레이드 5, 초등 5학년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여기 수능 영어의 수준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도 나왔는데, 요즘은 또 물수능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수능 영어가 나온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하여튼 할 때 치는 중요한 인증시험이 3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치는 쓸데없는 거 말고 정말 중요한 시험들은 요 3가지인데, 탭스, 토익, 토플이죠. 토플은 외국에 유학 가는 대학원생들 이런 애들이 유학 갈 때 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제외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다못해 군대를 갈 때 내는 시험 공인 점수가 있어요. 이게 토익이죠. 그리고 대학원 같은데, 중요한 대학원 같은데 갈 때 이제 보는 시험이 탭스라고 했어요. 탭스는 서울대학에서 개발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적화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탭스나 토익을 가지고 주로 점수를 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든지 할 때 잘 써먹거든요. 근데 구성을 잘 보시면 토익 같은 경우는 아예 청의 반, 독해 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기와 읽기가 각각 반이라는 뜻이에요. 문법이나 의미는 아예 없죠. 토익 시험의 구성이에요. 탭스는 어떤가 하면 문법이나 의의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듣기와 읽기, 청해와 독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초등 저학년 때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듣기와 읽기를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말하기를 열심히 해요. 말하기 시험 우리나라에 없어. 근데 분명히 듣기라 켜줬는데 독해라는 말은요 읽기예요. 지문을 주고 윗글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식이에요. 말하기는 우리나라 시험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천하에 없이 발달해도 말하기 시험이 없어요. 토플의 경우에는 말하기 시험이 있어요. 토플은 유학 가는 애들을 위한 시험이니까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애들 그래서 이제 말하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시험에서는 절대 말하기가 없어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그거 시도하려고 하다가 또 나가게 됐죠. 니트라는 걸 하려고 하다가 나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시험을 어렵게 내면요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사교육비가 투자되는데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어는 어렵게 낼 수 없어요. 그럼 선거에서 다 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듣기와 읽기를 열심히 하면 돼요. 딴짓 할 거 없다고 그래요. 뭐 문법 걱정하거나 이건 다 사치죠, 사치. 우선 이걸 알고 저학년 때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건 말할 필요 없지만 그 후로 치는 우리나라 국내의 모든 어려운 시험의 요구 점수, 토익, 토플을 얼마나 요구하는가, 탭스는 얼마나 요구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표예요.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이 방식대로 하시면 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모든 대학원, 고시 이런 시험의 영어 시험 점수를 금방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엄마들 하시는 대로 하면 고생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시험이 얼마 전부터 1차 시험에서 원래 영어가 있었거든요. 1차 시험 영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똑똑한 아이들이 성문종합 영어 이런 거 열심히 하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인가는 사법시험에서 1차 영어를 제외하고 뭘로 대체해요? 공인 시험 점수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수많은 노장 수험생들이 서울법대, 고대법대 나온 수많은 노장 수험생들이 대거 사법시험을 포기했어요. 왠 줄 알아요? 탭스나 토익에서 뭘 평가한다고요? 아까 표로 보여드렸죠. 듣기와 읽기를 절반씩 평가하는데 옛날 성문종합 영어를 한 사람들은 뭐가 안 되겠어요? 성문종합 영어가 문법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듣기가 안 돼요. 옛날에 어머니들 영어 공부 안 해봤어요? 듣기 됩니까 안 됩니까? 듣기가 안 되는 거라 시험의 절반이 듣기인데 듣기가 안 돼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토익 같으면 700점 뭐 650점 이렇게 하면 통과하는데 그걸 못 맞춰. 그래가지고 대거 사법시험을 포기했어요. 그 영어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죠. 재래식 영어 공부가 문법이니 어휘니 뭐 이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영어 시험이 전혀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어 공부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의사소통에 둬야 돼요. 의사소통. 왜냐하면 아이들에 따라서는 어떤 애들은 학습적 재능이 있어서 읽기를 잘할 수 있어요. 시험 잘 칠 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학습엔 재능이 없고 공만 잘 찬다든지 게임만 잘한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싸움만 잘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인영어 점수를 잘 받아라 또는 수능 영어에서 만점을 받아라 이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면 영어를 포기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습적인 데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축구 잘하는 애들은요 축구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패스 해달라는데 센터링 한다든지 이러면 골치 아프죠. 가면 왕따 되는 거라. 호흡이 안 맞으면 축구 해보면 알겠지만 선수들께 패스 잘 안 해줘요. 호흡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으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이라고 알아요? 손흥민이 며칠 전에 독일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갔어요. 가자마자 지금 골 3골 넣었죠. 얘는 이 손흥민의 아버지는요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이고요. 지금도 춘천에서 감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일부러 어릴 때부터 손흥민에게 축구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영어도 가르쳤어요. 영어를 열심히 하게 했죠. 그래서 어쩌면 손흥민이 어린 나이에도 외국 리그에서 적응을 잘한지도 몰라요. 애가 표정도 생글생글거리면서 인상도 좋고 영어가 되니까 의사소통을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야구 잘해가지고 미국 가는 애도 똑같아요. 현지에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의사소통이 돼.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꼭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의사소통이 영어 교육의 목표라고 잡아야 돼요. 미국에 가면요 거지도 영어 해요. 우리나라에 원어민이라고 뭐 학원 강사 두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몰라. 왜? 미국 사람은 다 영어를 하니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 상관없이 의사소통 가능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좋죠. 지금은 뭐 해외여행을 나가거나 문 좀 닫아주세요. 시끄러 죽겠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또 문 닫아두면 더울라.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런 이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다. 학습적으로 좀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미국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영어 해요. 언어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언어로 여겨야지 학습 과목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애는 개고생하고 투자 대비 효과는 없고 어머니도 고학년쯤 되면 벌써 좀 느낄 텐데 뭐 어릴 때부터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했지만 나중에 딱 뭔가 영어가 애들 손에 잡혔나 싶어서 잡아보면 손가락 사이로 물 빠져나가듯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허무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조기 교육, 영어 교육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뭐 별난 동네 가면 사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동네 가면 영어 유치원들이 득식을 하고요. 어릴 때부터 막 그런 데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런 데 가면 어릴 때부터 영어에 막 노출되고 이러니까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학교 희한하다. 쉬는 시간에 음악을 막 틀어준다.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기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요. 2000년 초반에 이걸 보고 이제 어려운 말로 결정적 시기 이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 학습자가 영어를 배우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런 이론이죠. 이게 미국에서 이제 주장된 이론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왜곡돼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결정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영어 유치원 붐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 학자가 그 결정적 시기 이론을 주장할 때만 해도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데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약 10세부터 12세 또는 11세부터 13세 사이인데 이게 그 말만 싹 빠지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영어 유치원을 보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학원비는 없으면 비싸죠. 영어 유치원 한 달에 뭐 원더랜드인데 보면 80만원씩 하는데 사교육비는 굉장히 비싼 데 비해서 애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뭐 원어민들하고 좀 놀고 오죠.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오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오면 동네 놀이터에 가면 동네 애들이 다 한국말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면 왜 영어 한다고 고생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영어 전문 학원이죠.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전문 학원 보내야 되고, 또 영어 유치원 안 나온 아이들도 3학년부터는 영어 수업을 학교에서 한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내거나 방학 때 영어 캠프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또 일반화되어 있죠. 영어 학원도 보면 여기는 어딨노? 여기 어디더라? 저 유라 아울렛이죠. 롯데 아울렛 근처죠. 여기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건 없을 끼고, 영어 학원은 뭐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GMB 라고요? 정철 학원. 정철이니 라이컨이 이런 거 이제 전부 촌스러운 올드 브랜드고요. 그나마 GMB가 좀 최신 브랜드죠. 이제 GMB 같은 게 일종의 영어 전문 학원인데, GMB의 정책은 뭔가 하면 동네마다 하나의 프랜차이즈. 그래서 GMB가 온 전국에 1000개인가 뭐 이래 있어요. 1000개 넘는 프랜차이즈. 영어 전문 학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정책 중에 이 GMB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이런 정책을 쓰는 저가 정책이죠, 이게. 이런 이제 영어 전문 학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어 전문 학원들은 구마다 하나씩. 그 유명한 게 청담, 아발론, 이런 건요, 구마다 하나씩인데, 구마다도 아무 구에는 없어요. 수성구나 달서구 이런 데 가야 하나씩 있지, 서구, 북구 이런 데는 없어요. 이게 이제 고급, 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담이나 아발론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데가 전국에 70개, 적은 데는 50개, 이런 밖에 없어요. 이런 게 영어 전문 학원이죠. 그리고 이런 영어 전문 학원에 보내보면 학원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학원에 오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해서 원어민처럼 키워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막상 보내보면 원어민은 개코락해락하죠. 학원 가면 전부 숙제 왕창 내줘요. 3학년 때부터 단어 30개 50개씩 외우게 하고요. 9학년 되면 통문장 뭐 맨날 외우라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노가다 재래식 노가다. 엄마들 그래도 영어 공부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노가다 많이 해봤죠. 빡빡이라고 해서 연습장에다가 막 단어 쓰고 한 200번 쓰면 하나 외워질까 말까 한 막. 근데 지금 보면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그렇게 열심히 빡빡이를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교재는 세련되졌어요. 요즘은 빡빡이 안 하고 갈라넣기 하고 뭐 있잖아요. 뭐 원서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교재는 그럴듯하게 세련되졌지만 하는 방식은 똑같은 노가다예요. 그래서 영어 전문학원 다녀도 영어가 모국어처럼 안 되는 거라. 근데 이 영어 전문학원을 하는 또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른바 영어 학습 환경 이론이라고 해요. 학습자를 둘러싼 영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ESL, EFL이라는 말이에요. ESL이라는 말은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다 이런 뜻이에요. 모국어가 따로 있고 영어가 그 사회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언어일 경우에 이걸 보고 ESL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어 관공서나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이 민원 논문을 처리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ESL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록 모국어는 아니지만 모국어처럼 영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갔다 와도 도움이 되죠. 왜냐면 온 사회가 다 영어를 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런 나라들을 EFL,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에서는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죠. 이게 영어학습 환경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절대로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새가 빠지게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법, 회화, 작문, 독해 이렇게 불렀고 요즘은 여기 좀 세련되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렇게 불러요. 그 좀 세련되긴 했지만 어차피 노가다 하기는 똑같은 거죠. 이런 환경에서 영어 전문 학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학원에 보내주면 우리 학원 안에서는 EFL이 아니라 좀 ESL 무리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엄마들은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전문 학원 가면 뭔가 원어민도 있고 맨날 거기서 영어만 사용하고 이럴 것 같은 환상에 빠지죠. 근데 막상 보내보면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고생하고 옛날 우리 했던 방식과 똑같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 이런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어 유치원, 영어 전문 학원 또 뭐죠? 영어 캠프 방학 때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면요 사교육비가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영어 유치원부터 정상적으로 밟아오면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영어 학원 못 다니니까 바빠서 중학교 4학년까지만 딱 다녀도 사교육비가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그죠? 교육 그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학원과 밀집 지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큰 사교육비를 들여도 아이들은 영어를 살라살라 하나 전혀 그렇지 않죠. 가끔씩 신문 통과고 같은데 어떤 학습지를 했는데 원어민하고 막 회화를 한다 이런 사기 광고 있어요. 이웃 무슨 영어를 했더니 아니면 튼 무슨 영어를 했더니 원어민하고 막 프리토킹 한다 이런 거 있죠.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절대로 학습지만으로 안 되고 집에서 그 아이가 따로 DVD를 열심히 본다든지 뭔가 영어에 계속 노출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외국에서 한 2년 살다 왔든지. 사교육비를 이렇게 들으면 엄마들은 보통 자기 아이의 영어 실력이 이렇게 하늘을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아이의 영어 실력은 바닥을 기고 있고 이 기간에 아이들은 학원 다니면서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우고 엄마들은 학원비를 내면서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죠. 전부 이런 식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대부분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약 5% 정도는 열심히 해서 따라가는데 그건 성실하거나 애써 있거나 유전자가 좋거나 뭐 아주 확률이 낮죠. 근데. 이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영어 유치원, 영어 전문학을 나와도 잘 안 돼. 이걸 깨달은 엄마들이 마지막으로 한 승부수가 뭔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외국에 2년 동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대치동을 중심으로 2004년, 2005년부터 대유행을 한 것이 1년에 약 15,000명의 초등학생들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 이런 데를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애들만 보내죠. 처음에 뭣도 모르고 무조건 뭐 외국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외국에 먼저 이민 가 있는 친척집에 보냈어. 그랬더니 친척집에서 맨날 한국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친척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이른바 홈스테이라는 걸 해요. 원어민 가정에 보내는 거죠. 근데 원어민 가정에 보내놓으니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막 구린나루 막 덥숙하고 산적 같은 놈한테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 5학년짜리 6학년짜리 보내놓으면 엄마가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요? 정서적으로도 문제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나중에는 엄마들이 따라갔어. 엄마들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문제예요? 한국에 나면 아빠들이 자살해 쌓고 막 외롭다 기사고 있잖아요. 월급타가 다 보내주면 엄마 안 돌아와요. 거기서 바람 나가지고 있잖아요. 살림 차리고 막 이런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에 2년 동안 나가 있으면 진짜 영어가 끝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 가정 해체라든지 그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 그리고 외국의 이 학교 문화에 딱 익숙해지면요, 한국에 들어오면 중고등학교 못 다녀요. 외국인은 고등학교도 2시대를 맞춰. 근데 한국에서 막 밤 10시까지 붙잡아주죠. 그러니까 학교 못 다닌다니까. 다 자퇴하고 막 검정고시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외국에 나가는 이런 부분도 한풀 꺾이는 거죠. 이 편을 보시면 전화 온다. 계속 뚝뚝 하는데 이 학교는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하늘색 그래프가 뭔가 하면 초등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는 숫자예요. 위에 하늘색 그래프 보여요? 아, 화면 안 보고 저만 쳐다본다. 그랬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05년 6년을 정점으로 해서 갑자기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습득해 온다는 이런 방식이 한풀 꺾이고 있어요. 제일 위에 하늘색 그래프 보이죠? 아, 선풍기 틀고 문 닫으라고요? 에어컨 언제 켰어요? 지금까지 움직인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요 한 표로 나타났어요. 요 한 장의 그림. 우리 아이가 영어를 만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시죠. 이 화면 보시니까 제 얼굴 보지 말고. 이게 뭐 하여튼 구조가 희한하게 있어요. 좀 불편하죠? 고개 돌려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만 딱 찍으면 돼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만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재래식 방식. 이건 마치 배로 말하면 난파선을 타고 단어나 외우고 문법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 다른 하나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방식. 그러니까 요약하면 학습과 습득 두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해오는 방식은 다 학습이죠, 학습. 그러니까 유전자 좋거나 햇살 있거나 성실한 아이들은 조금 도움을 받아요. 사교육기관에 가도 5% 정도라고 하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강남 대치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5% 안에 든다는 것도 의문이거니와 5% 안에 들려고 하면 애가 너무 고생을 해요.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우면 되는 거다. 이 모국어처럼 배우는 영어를 통틀어서 엄마표 영어라고 부르고, 엄마표 영어의 가장 큰 흐름이 이른바 잠수의 영어라고 불러요. 엄마표 영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가 영어를 잘해서 집에서 아이하고 막 대화하고 동화책 읽어주고 이러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 이건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 엄마 중에 영어를 지가 잘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막 그걸 티칭할 수 있는 엄마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잠수의 영어라고 불러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제가 잠수의 활동을 하던 시기에 제 아이보다 한 3년인가 나이가 더 든 애를 키우는 울산에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대화명이 솔빛이라고 하고 그 엄마는 솔빛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 두 모녀가 우리 사이트에서, 잠수네라는 사이트에서 영어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죠? 영어를 습득한 거예요. 학습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한테 소개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대박을 쳤죠.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 엄마가 그때 제일 먼저 낸 책이 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런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책을 사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영어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그 해부터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솔빛 엄마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책을 내고 유명해져서 EBS 방송에도 출연하고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사이트를 나갔어요. 나가지고 독립해 있어요. 지금도 솔빛 잉글리시닷컴이라는 곳에서 후배들의 조언을 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리고 이제 잠수에서 남은 엄마들이 찌개다시들 모여가지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열심히 시작했죠. 근데 솔빛 엄마보다 남아있는 엄마들이 훨씬 똑똑하거든, 사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런 엄마들이 경험을 모았어요. 그때 저는 왜 운 좋게 시골 살면서 그 낑겼잖아요. 처음에 6명인가 이렇게 따라 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의 회원이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이런 방식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어요. 이거 사실은 아빠표 영어죠, 아빠표 영어. 근데 이제 아빠가 잘 드무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죠, 엄마표 영어라고. 처음에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이거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학습하려고 하면 단어 외우고 일단 학원비 들어야 되고, 그냥 애는 학원 가서 시간 빠지게 고생하면서 단어 외우고 뭐 문법 외우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엄마는 또 그 시간 빠지게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다 안 돼 있으면 맨날 뚜껑 열리고요. 학원이 비싼데 보내고 나면 밤마다 엄마들이 단어 외우는 거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학원 가면 테스트 하니까 엄마들이 테스트 하다가 뚜껑 많이 열리죠. 애가 안 외우고 이러니까. 그러면 엄마 막 자로 애들 손바닥 때리잖아요. 하나 못 외울 때마다 한 대씩. 근데 그것도 한두 단어지. 계속 못 외워봐요. 자로 손바닥 때리고 있겠어요? 자로 대가리 때리고 이러죠. 그러다 막 울고 있고, 엄마는 뚜껑 열려가 김 모락모락 나고 얼굴 뻘거해가 있고, 이럴 때 아빠가 딱 퇴근에 들어오는 거라. 그럼 아빠가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지뢰 밟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화살이 자기한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지뢰 밟을까 조심조심 뒤꿈치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잖아요. 분위기 봐가면서 조용히 나와가지고 야구 본다 할 때 소리 안 내면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러죠. 이런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요, 일단 아까 표 보여드렸죠? 영어 교육 목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치는 모든 시험들이 듣기와 읽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말하기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어렵고, 듣기와 읽기를 주로 평가하니까 뭐 해야 돼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방식은 재밌어야 되죠. 애들은요, 재밌으면 환장을 하고 덤비는데 재미없는 거는 막 허리를 틀면서 개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재미가 있어요.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영어 교수 이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어머니들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간의 뇌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 이런 이론이죠. 이걸 레드라고 불러요. LAD 줄여서 레드. 학습지나 뭐 학원 가면 설명할 때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한 분이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뇌 속에는 레드가 있다.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죠. LAD.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주장했는데, 이게 나중에 독일의 뇌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언어학자는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뇌 속에 무엇을 받아들이는 영역 베르니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는 영역 브로카, 이 두 영역이 뇌 속에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면 돼. 안심하고. 이건 공부를 잘하고 뭐 머리가 좋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언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학습하는 영어는 유전자가 좋거나 햇살이 있거나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만, 습득하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다 돼요. 근데 엄마도 막 의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문하잖아요. 내가 강의하러 가는 데마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 교실에서 떠들고 있는 애들 지금 한국말로 해요? 중국말로 해요? 공부 잘하는 놈만 떠들어요? 공부 못하는 놈도 떠들어요? 그렇죠. 한국말 다 한다니까? 그건 학습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라, 언어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나타내준 그래프가 이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눕혀놓잖아요. 그리고 뭐 15개월, 20개월을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 소리, 연속극 소리, 그죠? 동네 배추장사 아저씨 와서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가끔 놀러와서 얼르는 소리, 이런 걸 계속 들어요. 흘려듣기라고 하죠. 뭐 언어가 계속 우리 아이의 귀를 흘려 지나갔어요. 그동안 애기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가장 많이 들은 말부터 하는 거라.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맘마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맘마 비슷한 말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많이 들은 말이 엄마 뭐 이런 말인데, 어떤 학자에 따르면 한 단어를 10,000번 들으면 말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보통 말하기로는 한 언어를 2000시간 정도 들으면 귀가 뚫히고 말이 터져 나옵니다. 2000시간. 그래서 침묵 기간을 지나가면 갑자기 애들이 뭐가 터져 나오죠. 막 말이 터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유창해져요. 이런 시기가 되면 엄마들이 비로소 보드북 같은 거 사가지고, 보드북 알죠? 애들이 찢지 못한 두꺼운 그림책, 한 페이지당 뭐 사과 하나, 뭐 딸기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또는 자동차 하나씩 그려져 있는 거 사다가 맨날 읽어주죠. 이건 사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읽기가 시작되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이라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먼저는 듣기를 하고, 듣기를 통해서 귀가 뚫리면 어떻게 해요? 읽어주고. 근데 우리는 영어를 못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려주는 거지.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듣기와 음원 딸린 책 읽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5살, 6살 넘어가면 아이들이 막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렇게 모국어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되죠. 이걸 보고 이제 가장 시중에서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엄마표 영어가 잠순의 영어라고 했죠. 시중에 나오는 책 보시면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 나온 신간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 보시면 저학년 영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안내되어 있어요. 이런 책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권 사서 집에 사전처럼 두고 보셔야 되고, 관심 없으시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되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걸 보고, 요 그림을 보고 잠순의 3종 세트라고 불러요. 요 세 가지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 뭐냐 하면, 흘려듣기를 하는 거예요, 흘려듣기. 우리 애기 누워있을 때, 오만 소리가 다 지나갔다고 했죠. 그걸 다시 재현하는 거라. 근데 영어가 흘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 비디오를 늘 틀어두는 거죠, 집에. 그럼 영어 소리가 계속 흘러 지나가겠죠. 물론 방송을 틀어도 돼요. 옛날에 우리 때는 어른들은 영어 공부할 때 성인 대학생들 뭐 했는지 알아요? 미국 방송 AFKN 틀어놓고 계속 들은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이 원리죠, 이 원리 사실은. 근데 어릴 때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잘 골라서 늘 틀어두면, 이건 흘려듣기인데도 엄마들이 집중을 해요. 신기한 일을 보죠. 제일 대표적인 게 재작년에 겨울왕국이 딱 개봉되었을 때 그걸 무식하게 한글 더빙으로, 우리말 더빙으로 보여주면 완전히 패망이고, 영어 더빙으로 딱 들려줘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들이 겨울왕국을 통째로 다 외워. 그래가지고 개나 소나 내딛고 부르고 돌아다녀요. 진짜요. 여자아이들은 막 드레스까지 입고 있잖아요. 어떤 애는 크리넥스 째가지고 있잖아요. 가루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서 넣었다가 눈 온다고 눈 확 뿌려가면서 내딛고 부르고 막 엘사 흉내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만나면 금상첨화죠. 애들이 흘려듣기인데도 집중을 하는 거라. 이거 얼마나 하면 귀가 뚫혀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만났어요. 그때는 DVD도 아니라 비디오죠, 비디오.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났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 6개월 동안 사운드 오브 뮤직만 보더라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째로 보고 통째로. 심지어는 뭐 거기 영화에 나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까지 따라하고 뭐 이래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나죠. 이거 미미킹, 따라하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앞질러 말하기. 또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20편의 비디오를 봤는데 그 중에 몇 편의 비디오가 효자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환장할 만한 DVD를 딱 만나면 영어 끝나요, 사실. 의사소통 자유롭게 되고요. 나중에 한번 해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애들이 다 시불랑거려요. 제 조언을 따라서 한 집 사례들이 많은데 보면 한 6학년쯤 되면 엄마들이 괌 같은 데 가끔 가잖아요. 휴가 가죠. 그러면 공항에서 뭐 티켓팅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런 애들이 가서 영어로 말한다니까. 왜냐면 얘들은 맨날 영어 비디오만 봐가지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영어로 사용하는 환경이나 문화가 전혀 낯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그냥 트렁크 끌고 그냥 뒤따라 다니면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자막 없이 DVD를 보는 것, 이게 익숙해지면 몇 달 후에 뭘 추구하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듣기를 추구하는 거야. 뭘 들어? 영어 동화책을 성우가 읽어주는 걸 야는 책을 보면서 듣는 거죠. 책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집중 듣기라고 해요. 집중 듣기. 집중 듣기를 왜 하는가 하면 책을 읽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게 뭐 한국말이든지 미국말이든지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시험은 다 텍스트, 지문을 주죠. 지문을 주고 밑에 문제가 몇 개 달려있어요. 모든 시험이 다 이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 점수 높게 받으려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영어 시험을 잘 치려면 의사소통만 하려면 비디오만 계속 봐도 돼. 근데 시험을 잘 치려면 동화책을 보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파닉스가 일어나요. 파닉스 공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일이 아예 뇌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요. 그걸 계속하는 거죠. 자, 자막 없이 DVD 보기를 몇 달 해서 안정되면,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저학년 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고학년쯤 돼가지고 엄마들이 쓸데없는 거 안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거 한다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습지하고 태권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노출시킬, 영어 환경에 노출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정리해야 돼요. 단순하게.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될 것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애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 영어를 습득하는 것,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방식의 수학 공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쓸데없는 뭐 엄마들이 하고 있는, 불안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심지어 피아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미술학원도 간 적이 없어. 그거 안 해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피아노 못 치면 뭐 음악을 싫어해서 뭐 인생이 풍요롭지 않을 텐데요.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 우리 애는 피아노 학원도 안 갔는데요. 음악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등학교 때 맨날 귓구멍에 음악 꽂고 살았어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밴드도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음악 학원 다니까 아무 피아노 학원 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또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딸한테 시키는 거 이런 거 발레 뭐 이런 거 빨리 적고요. 꼭 보내면 애가 뭐 다리를 째는데 소질이 있네요. 이렇게 할거 뭐 그래가 또 꼬시키가 한 5, 6학년 때까지 계속 하다가 나중에 멈추죠. 그러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생활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막 없이 DVD 보기에 몇 달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살짝 영어 책을 읽으면서 소리를 듣기를 추구하는 거죠. 집중 듣기. 자, 집중 듣기는 이게 힘들어요. 왜? 모르는 말을 막 읽어주기 때문에 애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같이 손가락을 짚고 같이 따라해야 돼요. 젓가락이나 볼펜 같은 걸로.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따라하면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눈으로 따라가요. 보통 일주일만 되면 파닉스 작업이 일어나서 성우가 읽어주는 게 어디를 읽어주는지 알아요. 눈으로 따라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이건 많은 시간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고학년 같으면 최대 30분, 저학년 같으면 10분에서 20분. 이게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해야 돼. 그 대신에 매일 꾸준히. 일주일에 5일. DVD를 보죠. 그 다음에 집중 듣기를 해요. 자, 집중 듣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집중 듣기 교재를 다 외워요, 애들이. 비슷한 수준의 교재를 계속 바꾸더라도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은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몇 달 하면요 수십 개의 영어 원서들을 거기 나오는 주요 어휘들을 다 외우게 돼 있어요. 주로 알파벳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거 다 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성우가 읽어주는 음원을 제하고도 책만 줘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를 또 몇 달을 꾸준히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비슷한 레벨의 집중 듣기 안 했던 책도 읽게 돼요. 왜냐면 단어가 뻔하니까. 이 작업을 계속하면 이게 합하면 1년이에요. 1년. 이게 1년만 딱 하면 익숙해지죠. 그 다음부터는 요 3가지를 시간 조정만 달리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이거 3년 하면 영어는 끝나요. 그러니까 3, 4, 5학년, 3년. 우리 아이 같은 경우 5,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4년 했네. 그 후로 우리 아이는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가장 좋은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 가더니 지가 온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지금 10개 나라에 이사를 갔어요.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기사코 막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보면 진짜 감동이 일어나요. 안 해보니까 뭐 하겠나 캐사치. 일단 눈 딱 감고요. 뭘 해? DVD를 애가 좋아하는 걸 잘 찾아주는 작업, 이거부터 하는 거라. 그러면 애가 자기한테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본다니까. 우리 애는 사운드 뮤직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는 뭐 찾았어요? 뮤지컬 주로. 대표적인 게 시스터 액트라고 있어요. 엄마들 모르잖아요. 우피 골드버그라는 흑인 뚱뚱한 여자가 나와서 가스펠송 막 부르는 영화가 있어요. 수년대 막. 거기 뭐 알팔로힘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처음에 비디오를 볼 때만 해도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송이나 에델바이스는 내가 따라하지 싶었어. 근데 거기 나오는 뭐 어려운 노래 있어요. 마이 페이버릿 싱 이런 노래. 그건 도저히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6개월 계속 보니까 어쩌면 줄리 앤드리스보다 더 잘해. 근데 감독이 내가 그거 녹음해가지고 그 잠수의 사이트에 막 올리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운받아 듣고 또 용기를 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후로 제 강의를 들었던 애들, 제 교회 후배들 뭐 서점에서 제 그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잠수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요약하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죠. 한 방에 세 개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지만 우선 자막 없이 DVD 보기를 익숙하게 하고 몇 달이 흐르면 영어 동화책을 소리를 들으면서 보고 이걸 집중 듣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익숙해진 같은 수준의 동화책을 음원 없이 보고 음원 없이 읽고 마지막에는 듣지 않았던 책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읽게 되는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1년 정도 하면 되는데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DVD 보는 걸 좀 줄이고 집중 듣기나 읽기를 조금씩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집중 듣기를 흘려 듣기를 하는 이유는 흘려 듣기를 하는 이유는요, 귀를 뚫기 위해서. 우리 애기들 15개월에서 20개월 눕혀놓으면 귀가 뚫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영어 교육 이론에서는 임계 시간이라고. 임계 시간. 한계까지 차는 시간.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들려서 애에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시간, 이걸 임계 시간. 학자들은 2000시간이라고. 2000시간.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집에서 이렇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2000시간이 딱 지나는 게 3년 걸려요. 2년 반에서 3년. 그때가 되면 영어가 끝나. 근데 학습하는 영어는요, 계속 고생하면서 영어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귀가 딱 뚫히고 나면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안 봐도 되니까. 비디오는 주말에 심심할 때 한 편 때려주시고 영어 같은 것도 안 받아가지고. 그죠? 궤도했다 그러면 그냥 심심할 때 이제 자기 수준의 영어 책 읽고 이러면 되죠. 그래서 그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듯이 먼저는 충분한 흘려듣기. 다 잊어보고 먼저는 충분한 흘려듣기를 해보면 엄마들 안에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본 애가 영어가 막 입에서 튀어나오거든. 이렇게 습득하는 영어를 한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영어가 튀어나와. 예를 들면 누구한테 발을 밟혔을 때 영어 비디오를 많이 본 애들은 뭐라고 하냐? 옵스. 또 어떤 당황한 일을 만났을 때 오마이갓 이러면 저절로 튀어나온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애들 영어를 뭐 씹으면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같이 우리 연구소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5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얘는 2학년짜리 여동생하고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영어로 해요. 영어로. 유튜브에 가면 영어로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걸 너무 좋아해가 애들이 그걸 하도 봐가지고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영어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엄마가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꾸준히 하면. 자, 흘려듣기를 통해서 귀가 뚫힌 다음에 뭐예요? 집중 듣기. 집중 듣기란 mp3로 책을 보면서 mp3 듣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음원을 빼고 책 읽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한 화면에 요약한 거예요. 우선 DVD를 보다 보면 재밌다는 느낌, 영어 공부가 재밌다는 느낌이 들어요.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단어 외우라고 손바닥 때리는 일도 없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단어를 만나요. 이 영화에서, 이 DVD에서 저 동화책에서 계속 비슷한 수준의 단어를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외워서 하려고 하면 절대 자기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외웠지만 지금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거야. 50m 전방에 외국인 나타나면 지금부터 여기서 장문하고 있죠. 장문. 저 외국인이 혹시 내 만나서 길 물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장문하죠. 주어는 뭘로 하지? 주어를 뭐 I로 해야 되는데 I로 하기 시작하면 길을 말할 수가 없어. 주어 없이 말해야 되거든. 뭐 쭉 가서 뭐 go straight and 뭐 turn left 이렇게 자꾸 뭐 이게 장문해야 돼. 장문. 그 하는 사이 외국인 벌써 지나가고 없어. 근데 이렇게 외국어를 습득하면요 그냥 입에 영어가 달려있다. 그 재밌죠? DVD를 보다 보면 하루에 3시간 노출이라고 했잖아요. 저학년 때부터 바로 3시간 노출을 무리고 저학년 때는 DVD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짧은 DVD는 1시간 또는 30분 이렇죠. 요걸 조금씩 에스컬레이트 느려가서 결정적인 학년쯤 돼가지고 그 사교육 주변에 쓸데없는 짓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에 DVD 한 편 긴 거 보면 개봉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1시간 30분이에요. 그리고 집중 듣기 하면 30분 지나가죠. 2시간이에요. 남은 시간 어떻게 채우나? 3시간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남은 시간 어떻게 채우는가 하면요 애가 재밌어 했던 DVD의 소리를 녹음 뜨는 거라. 요즘 컴퓨터는 그냥 녹음할 수 있어요. 영화 틀어놓고. 우리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전축하고 텔레비하고 연결하고 비디오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빨간 줄 노란 줄 하얀 줄 꼽아가지고 막 이렇게 겨우 홈테이프에 녹음 떴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차에 꽂아서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좀 어떤 독한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서 노는 마이마이나 이런 거 있어요. 테이프 재생기. 그런 걸 화장실에 딱 갖다 놓고 전파사 아저씨를 딱 불러 출장 10,000원 주면 화장실 스위치하고 마이마이하고 딱 연결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만화책 들고 화장실 들어가는 순간 화장실에서 영어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야. 화장실에 한 3번 가면 30분 영어에 노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전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어떤 엄마들은 아침 먹으면서 애가 좋아했던 기분 좋아할 만한 소리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DVD의 소리를 그대로 떠서 들려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하루 3시간 노출은 어렵잖아요. 그냥 막 하루 3시간 굉장한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처음에는 비디오 한 편 보는 정도죠. 그 다음에 집중 듣기 조금 하고 이렇게. 그 나머지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이렇게 한 2-3년을 하면 그 다음에 비디오는 주말에만 보면 돼요. 그냥 귀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정도. 우리 애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능 칠 때 되면 있잖아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 치다가 가끔 가다가 듣기에서 하나씩 틀려.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듣기가 17문제 나오는데 가끔씩 하나 틀려요. 왜 틀린 줄 알아요? 학교 영어가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DVD를 보다 보면 굉장히 빨라요. 시간이 점점 빨라지죠. 처음에는 유아용 DVD부터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개봉 애니메이션 보면요 분당 250단씩이에요. 막 지나가거든. 근데 그런 게 늦게 들린다니까. 느리게 들려요. 학교 영어 그런 걸 듣다가 학교 듣기 평가를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봄인데 듣기 평가를 하다 하나 틀렸어. 그래서 내가 막 이 새끼 미쳤나 하면서 왜 틀리는 하니까 테스트하는 소리가 너무 느려가지고 햇살 구경하다가 봄 햇살 감상하다가 놓쳤대. 그렇게는 틀리지. 이 DVD 보기 하면 굉장히 소리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학교 듣기 평가는 너무 느려서 너무 심어져요. 이런 방식으로 조금만 하면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우리나라 로스쿨이나 뭐 어떤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는데 대학원생들이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영어 점수가 있어요. 공인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하면 중학교 3학년만 되면 그 점수를 다 넘었어요. 근데 학습해가지고 단어 색깔이 외우고 문법 공부해가 그 점수를 넘어서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이거 해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점점 애가 영어와 친숙해져서 영어에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을 3개 모아놨어요. 내용도 모르고 DVD 봐도 되나? 하는 거죠.
영어니까 당연히 내용 몰라. 근데 왜 DVD를 보는가? 화면에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DVD를 골라주면 말은 몰라도 화면에 도움을 받아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집중한다. 그 어떤 애들 보면 자기 수준의 영화 보면 막 그 브라운관 안으로 빠져들어갈 듯한 이런 애들 있어. DVD 보기 싫어한대. 이런 놈들은 설득하든지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DVD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거나, 어릴 때부터 너무 엄마들이 강압적으로 이걸 했다거나 해가지고 초등 1, 2학년 되면 DVD를 싫어하는 거부증을 가진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좀 쉬웠다 해요, 쉬웠다. 엄마들이 무리하게 해서 그렇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준의 아이가 좋아할 만한 수준의 DVD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애가 재밌어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유아기 때 한 아이들이 주로 초등 저학년 때 거부감이 있죠. 반복은 어떻게 하는가? 이건 아이에게 맡긴다. 아이가 어떤 걸 보고 좋아해서 계속 보겠다고 하면 그냥 두고 매일 바꿔달라고 하면 매일 바꿔주고 이런 거예요. 요즘 DVD 구하는 건 굉장히 쉽죠. 돈 주고 안 사면 더 좋아요. 돈 주고 사면 자막 선택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있죠. 그런데 가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냥 뭐 한 편에 140원 주면 다운받죠. 다운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막 파일을 지우면 돼요. 보통 다운을 받으면 동영상 파일 하나와 자막 파일 하나 두 가지가 딱 다운돼요. 그 중에서 .smi 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자막 파일이에요. 동영상 파일은 예를 들면 겨울왕국을 다운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겨울왕국 고화질은 MKV, 보통 화질은 AVI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게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겨울왕국 SMI라고 똑같은 게 나와요. 네, 그럼 SMI가 자막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싹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애들은 이제 자막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딴짓해도 애들은 자막 볼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DVD를 사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영화 다운받듯이 그렇게 다운받으면 훨씬 경제적이고, 그죠? 사교육비 현저하게 안 들죠. 옛날에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비디오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폐업 비디오 가게 가면요, 비디오 가게 하다 망해가 폐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잠순회 게시판에 올라온다니까. 어느 동네 어느 비디오 가게 문 닫아요 하면 잠순회 회원들이 선착순으로 그 비디오 가게 뛰어가요.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데 경북 예고 있는데 유명한 비디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선착순으로 뛰어갔잖아요. 거기 가면 가족용 비디오 101마리 달마시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물이 주인공인 거나 나홀로 집에나 이런 거 1,000원 주면 막 팔아요. 비디오 가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집에 틀어주죠. 그럼 문제는 자막이 나와요. 자막 나와가지고 자막을 안 봐야 된다 해가지고 또 도화지 사다가 있잖아요. 조그만 모니터에 도화지 바르면 3분의 1이 화면이 가려. 그러면 애는 막 미치고 환장하고 답답해가지고. 근데 또 잠순에 어떤 똑똑한 엄마가 우리한테 조언한 게 클렉스 티슈를 딱 뽑아. 그럼 클렉스 티슈에 반이 딱 접혀있죠? 그걸 모니터에 딱 대고 물 뿌리개로 물을 딱 뿌려요. 그러면 정전기가 딱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티슈가 화면에 딱 붙어있어. 그런데 물을 뿌리기 때문에 반투명해요. 캔트질 붙였을 때보다 훨씬 좋아. 근데 문제는 이게 엄마 시장 갔을 때 애들이 또 이거 엄마 오면 또 물 뿌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요, 미국에 있는 아마존 또는 타워 레코드 같은 중고 비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주문했어요. 자막 없는 거 찾느라고. 근데 저같이 영어도 하나 못하는 시골 아저씨가 어떻게 그걸 구하겠어요? 잠수는 사이트 가면 똑똑한 엄마들이 구하는 법, 아마존 이용법 딱 써 올려요. 요즘 파워 블로거들이 보면 요즘 해외 직국해가지고 외국에 해외 나가서 TV 사는 법 이런 거 있죠. TV 비싼 거는 직구하면요 몇백만 원 절약되거든. 최신형 뭐 9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그런 파워 블로거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 비디오 주문하는 법 하는 그런 게시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제가. 그래도 혹시 불안해가지고 돈 띄일까봐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은 절대 주문 안 하고, 중고 비디오를 한 10만 원 정도 드리면 6, 7개 오거든요. 주문하면 한국에 우리나라 도착하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배에 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도 주문해봤어요. 근데 오면 참 좋은데 문제는 내가 주문한 거 안 오고 하나가 다른 게 와. 그럼 대책이 없어요. 영어가 딸리니까.
이메일로 막 항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하나는 포기하고 그렇게 비디오를 구했어요. 그거 비하면 요즘은 그냥 DVD 제일 뭐 흔한 데가 위디스크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알아요? 제일 많은 데 위디스크죠. 위디스크니 뭐 무슨 뭐니 이런 거 있죠. 그런 데 가면 뭐 줄줄이 구할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아빠들한테 캐. 아빠들 야동 구하는 사이트 가면 영화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저학년 때 DVD를 볼 때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DVD를 잠수내에서는 9단계로 분류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9단계란 말은 성인용 가장 수준 높은 영화란 뜻이고요. 개봉 애니메이션. 개봉 영화란 뜻이고요. 겨울왕국이나 바비 같은 개봉 영화를 5단계 정도로 봐요. 개봉 애니메이션은 5단계.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이 중에서 약 2단계에서 4단계 정도의 DVD를 구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잠수내 책 보시면 제가 그대로 책을 복사해 온 거예요. DVD 보시면 유아기 때 많이 보던 까이유 이런 거 있죠. 물론 큰애들은 안 봐요. 까이유 이런 거 시시해가지고. 왜냐하면 주인공이 유아기 때문에. 근데 초등 1, 2학년이라면 이런 걸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학년이 좀 높다면 3학년이다. 그러면 3단계나 4단계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DVD 목록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어 있는 이런 DVD, 인기 있는 캐릭터죠. 아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DVD를 보면 나중에 집중 듣기를 할 때는 같은 캐릭터, 아스를 좋아했다면 영어 동화책도 아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를 음원을 들려주면 돼요. 좋아하는 캐릭터로. 바비를, 여학생들은 바비를 좋아하죠. 이게 바비인데 바비 시리즈의 동화책이 또 바비가 주인공인 영어 동화책이 또 있어요. 그 DVD도 바비를 보고 영어 동화책도 바비를 보면 되죠. 그러면 애들이 지가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잘 따라하죠. 이건 이제 5단계죠. 5단계. 5단계는 뭔가 하면 TV에서 방영한 유아용 프로그램 가운데 좀 빠른 거 아니면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여기 이게 겨울왕국이잖아요. 겨울왕국. 겨울왕국이 5단계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로니모, 토이스토리 이런 게 5단계쯤 되죠. 보통 개봉 애니메이션을 5단계쯤 된다고 보면 되고 고학년이 시작하려면 4단계나 5단계로 DVD 보기를 하면 되고 저학년이 시작하려면 2단계나 3단계로 합니다. 우선 이거 해보시면 이것만 꾸준히 노출시켜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보면 볼수록 소리가 민감하게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가면 커피숍 이런 가운데 제가 옛날에 엄마들 상담할 때 커피숍에서 만나 상담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 엔젤리너스에서 만나자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커피숍 문 외환일 때거든요. 엔젤리너스가 뭐지? 그래서 엔젤리너스 이렇게 적었어요. 막상 커피숍 가보니까 엔젤리너스 없고 엔젤인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들을 때 이렇게 엔젤리너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귀가 민감해지면 엔젤인어스의 조합이다.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귀가 예민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말이 우르르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여러 단어를 이렇게 연음으로 읽어내니까 저런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귀가 점점 민감해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아이들의 입에서 영어가 막 튀어나오죠. 이걸 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동이 막 일어나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경험도 했는데 우리 애는 저 앞산 밑에 그때 살았는데 바로 미군 부대 옆이에요. 남명초등학교라고 한 학교에 반이 3반 정도 있는 미군 부대 주민이니까 전부 뭐 아파트는 거의 없고 저 단독주택 살았거든요. 그 학교에 미군 꼬마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미군의 자녀들. 근데 놀러 왔다가 맨날 한국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울고 가는 건 미국 애들이야. 족쇄에서 모자래. 일단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한번 하다가 막 서로 지구말 하다가 막 돌 던지고 모래 뿌리고 이런 거야. 울고 가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애가 거기에는 뭐 우리 애뿐만 아니라 우리 애는 학교에서 그래도 뭐 그죠? 똑똑한 축에 드는데도 그렇고 다른 애들 뭐 영어 학원 뭐 몇 년 다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다 똑같았어요. 말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DVD를 보고 나서부터 DVD를 한 6개월 보고 나서부터 신기한 일이 보이는데 철봉 밑에 모래사장에서 미국 꼬마들하고 우리 애가 영어 하는 거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 애가 울고 안 갔다니까.
우리 애가 같이 놀아주고 있잖아요. 뭐 영어를 못 씹을랑거려. 하루는 보니까 미국 꼬마가 앵글로색슨 계통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노란 머리에. 얘가 뭐 가랭이를 쩍 벌리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가랭이 뒤로 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뭐라 하더라고. 그래 우리 애가 또 뭐라 해. 나중에 내가 하도 궁금해가 집에 와서 물어봤잖아. 야 아까 과거 뭐라 가둬놓고 하니까 우리 애 하는 말이 별말 안 했어. 그러더라. 별말 안 했어도 말해봐라 하니까 모든 게 그걸로 보인다 하대. 그때 우리 애는 비디오 본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지 마음을 말로 다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도 기초적인 말은 하고 근데 듣는 건 다 듣는 거라. 신기했어요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학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스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들어봤어요? 토스는 학원 지금 본사가 망해가지고 토스도 영어 전문 학원이죠. 매월 25만원씩 내면 DVD 하나를 빌려줘요. 심지어는 DVD 재생기도 빌려줘. 보증금 30만원 내면. 그래가지고 그 DVD를 집에서 받아와가지고요 그걸 계속 한 달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외우죠? 그래가지고 2달 정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편을 골라가지고 엄마들 초빙 해가지고 학예회 비슷하게 열어요. 재롱잔치. 그럼 애들 막 영어로 막 DVD를 재현하는 연극을 하는 거라. 그러면 엄마들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울면서 막 동영상 찍고 막 이래가 카스 올리고 막 이랬어. 근데 그걸 25만원씩 주고 한다니까? 문제는. 그건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DVD만 보면 다 되는 일이라. 그걸 뭐라 해요? 전문 용어로 미미킹이라고 그래요. 미미킹, 흉내내기. 그러니까 배우들의 억양이나 대사,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DVD를 본 애들은 다 저절로 하는 일인데 그 학원에서 그게 착안해가지고 그걸 프랜차이즈 만든 거죠. 거기 외국 자본이 지원했다가 나중에 쫄딱 망했어. 나중에 이제 이걸 한 2, 3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영화들을 가지고 그 자유대로, 취미대로 보면 되죠. 그러면 영어 감각이 계속 유지되고. 자,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닉스 효과가 먼저 발생하고요. 집중 듣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수준의 어휘들을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읽게 돼요. 처음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읽기를 하는가 하면 리더스북이라고 해서 영어를 학습하기 위한 아이들에게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단어 수를 제한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리더스북이라고 불러요. 그 리더스북은 단어가 한 낮은 수준의 1단계는 단어가 얼마 50개, 예를 들면 2단계는 100개, 3단계는 150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스북을 꾸준히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단어를 다 외우는 거라. 그러니까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이미 시중에서 제일 유명한 리더스북 하면 ORT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ORT라고 해서 옥스포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옥스포드 리딩 트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줄여서 ORT. 이게 이제 대표적인 리더스북이죠. 이런 거 보면 1단계부터 뭐 9단계, 10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한 줄에 짧은 문장 하나 있어요. 2단계는 또 한 줄에 조금 긴 문장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쉬운 단어들이 아예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단어 따로 안 외워도 돼. 그래서 신기하게도 쉬운 책들을 읽게 되죠. 이게 한 1년, 2년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 듣기 그만해도 돼요. 왜냐하면 애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꼭 성우가 읽어주는 걸 안 읽고 안 듣고 지가 읽어요. 지가 2, 3년 지나면. 집중 듣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지금 몇 시고? 11시 반이죠. 집중 듣기 중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알파벳도 모르는데 영어책 집중 듣기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알파벳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파벳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듣고 책을 보다 보면 활자와 소리가 맞나요? 이게 파닉스거든요. 파닉스라는 게 뭔가 하면 영어 철자와 이게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게 파닉스예요. 그래서 당연히 파닉스 작업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집중듣기 싫어하는데 왜 할까? 이렇게 물어요. 집중듣기 싫어하는 애들은 영어 학습에서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을 읽기로 못 가니까. 그렇지만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다면 책 읽기 싫어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학습적인 거 포기하고 점수 따는 거 포기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만 하려면 집중 깊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는 학습적 재능이 없으니까 읽기는 포기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설득해야 되죠. 이건 힘든 일이지만 설득하고 그 대신에 아주 재밌는 동화책을 골라서 하루에 한 스토리씩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시작해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몇 달 지나면 적응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15분 이렇게 또 몇 달 지나면 20분 이렇게. 엄마들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꼭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걸 묻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짚어가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파벳을 모르기 때문에 알파벳과 소리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애들하고 이거 집중 듣기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젓가락으로 해요. 젓가락으로. 일부러 제 밑에서 하고. 집에서는 보통 손가락이나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따라가죠. 또 어떤 엄마들 세이펜 같은 거. 요즘 뭐 세이펜 걔가 뭐 문장 읽어주는 거 있더라고. 그걸로 하는 집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짚으면서 해야 되죠. 처음에는. 어디를 읽어주는지 모르니까. 알파벳 파닉스 작업이 일어날 때까지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눈으로 따라간다. 그 다음에 반복은 어떻게 하는가? 이건 마찬가지로 애가 원하는 대로. 어떤 아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B형. A형은 반복을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반복 여부는 아이의 선택에 맡긴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집중 듣기를 그만해도 되는 경지까지 오죠. 언제 애가 영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성우가 읽어주는 게 굳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죠. 이건 전부 책에 나오는 거예요. 집중 듣기를 할 때 어떤 교재를 할 것인가는 책에 다 나와요. 아까 DVD에서도 좀 나왔지만 이 유명한 이 리더스북들이에요. 리더스북. 학습자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단어수를 제한하고 있는 아주 쉬운 교재죠. 이런데 다 음원이 딸려 있어요. 이런 걸 구해가지고 하시면 되죠. 이거 전부 유명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ORT 이거죠. 이거. 옥스퍼드 유니트. 여기 이런 표시가 되는 게 다 이거 MP3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목록은 책을 사보시면 그대로 다 있고요. 제가 이거 책을 스캔해 온 것이기 때문에 책 사보기도 귀찮다 이러면 좀 어렵네. 그것도 귀찮으시면 우리 카페 오시면 이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한다. 이거 뭐 지금 외우거나 할 필요 없고요. 책에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책 읽기는 집중 듣기를 충분히 했을 때 쉬운 레벨의 집중 듣기 책의 어휘들이 우리 아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음원을 빼도 읽을 수 있어요. 마치 겨울왕국을 계속 본 아이들이 먼저 막 말하듯이, 그죠? 영어 동화책을 계속 보다 보면 동화책을 외우다시피 해서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음원을 빼고 mp3를 빼고 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하는가 하면 집중 듣기 했던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쉬운 단어나 쉬운 문장은 읽게 돼요. 그리고 그림의 도움도 받죠. 그림을 보면 또 단어와 연결되고, 그림책이니까, 그리고 문맥에서 문장이나 단어를 이해하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책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영어 공부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중학교쯤 가면요,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간 배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수학에 7, 영어에 2, 나머지 1 이렇게 해요. 왜냐면 수학이 제일 양이 많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영어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강남 같은 데서 미리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 해놓고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수학 공부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이 반복인데요.
영어 책임께서도 가장 많은 질문이 세 가지인데, 파닉스 안 해도 괜찮나? 안 해도 괜찮아요. 소리를 듣고 활자를 보면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불안하면 방학 때쯤 한 번씩, 방학 때마다, 겨울 방학 때마다 파닉스 학습서를, 원서를 따로 사다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시중에 영어 학원들 이런 데서 다 파닉스 학습서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리딩타운 다니는 2학년짜리 꼬마가 왔는데 걔 가방을 보니까 40분씩 수업을 하는데 교재가 4권이에요. 4권. 파닉스, 그 다음에 리딩에 따른 워크북, 또 뭐 있더라? 뭐 이래가지고 4권을 가지고 막 애가 뭐 가방이 무거워 죽겠어요. 그거 전부 학습하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영어 전문 학원인데 그 안타까워요. 어릴 때 그렇게 뭐 갈로였고 뭐 해봐야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건 진짜 뭐지? 언 땅에 오줌 누기? 이거 비슷해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영어에 이렇게 충분히 노출시키는 거, 이게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단어를 모를 것 같지만 집중력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아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 읽기를 싫어한다. 이건 좀 그런데 눈으로 읽게 해도 되고요. 꼭 억지로 소리 안 내게 해도 돼요. 애들이 소리 내는 걸 좀 쑥스러워하는 이런 수줍은 애들이 있어요. 어색해하고 자신감 없고 이런 애들은 그냥 눈으로 읽으라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한테 압박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이건 지나가고. 잘 보시면 요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아까 리더스북을 한다고 했죠. 리더스북을 보시면 이 비누 거품 같은 건 가면 어휘의 양이에요. 리더스북은 의도적으로 어휘의 양을 많이 줄여놓은 거죠. 많은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요. 학습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 리더스북이나 챕터북 같은 걸로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디로 이행하는가 하면 그림책으로 이행해야 돼요. 그림책은 스토리북이라고 하죠. 리더스북과 좀 달리 수준은 오히려 그림책이 좀 더 낮지만 어휘의 양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어휘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읽기를 할 때 리더스북으로 시작해서 점점 익숙해지면 그림책, 스토리북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약하면요, 첫 1년차예요. 이거 첫 1년. 첫 1년을 잠수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적응 과정이라고 그래요. 적응 과정. 첫 1년 동안 하는 일은 처음에 자막 없이 DVD 보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재밌는 DVD를 골라주는 거예요. 이게 첫 몇 달 동안 할 일이죠. 요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집중 듣기. 쉬운 집중 듣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또 뭐예요? 집중 듣기 한 책 읽기를 하는 거야. 이걸로 1년을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불안하면 겨울 방학 때 파닉스 학습서 같은 거 하면 돼요. 이게 첫 1년이에요. 다음 1년 똑같아요. 흘려듣기. 이미 흘려듣기는 익숙해져 있겠죠. 1년이 지났으니까. DVD 보기를 하는데 재밌고 몰입할 수 있는 DVD를 골라주면 돼요. 1년 후에는. 집중 듣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1년, 2년치를 이렇게 한 표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하다 보면 시간 배분은 조금씩 달려요. 이 정도 지나면, 이 정도 되면 엄마들이 뭐랄까 자립할 수 있어요. 사실은 초기 처음에 하는 게 좀 어렵죠. 1년 정도 지나면 감이 딱 잡혀요. 그리고 정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카페 같은 데 들어오셔서 물으셔도 되고, 아니면 연회비를 내고 잠수네 사이트한테 가입을 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하면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블로그 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일단 아이가 재밌어 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 제목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예요. 아이의 특성을 언제 고려하는가 하면 교재를 고를 때, 예를 들면 DVD를 고를 때 우리 아이의 성향이 차분하다 그러면 차분한 DVD를, 활달하다 그러면 활달한 DVD를 고르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아이의 특성에 맞춰야 되고요. 또 반복 여부, 이것도 아이의 특성에 맞추고. 그런데 습득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이의 특성과 상관없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 사교육비를 굉장히 절약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이거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 제 강의를 보고 진짜 가족들이 막 아빠 끌고 내려오는 사람도 많아요. 상담하러.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음 카페 가셔서 우리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바로 카페가 나와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 모든 지난 한 5, 6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다 올라와 있어요. 공짜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너 카페 회원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러신 분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셨다고요. 그러면 제 영어 공부법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혹시 하시다가 뭐 막막하거나 이럴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대답해 드리죠. 실제로 옛날에 제 전화번호도 이렇게 막 올리고 해가지고 엄마들 카톡으로 많이 묻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늙어가지고 카톡 하면 글자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오타 장난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게시판이나 또는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소 들어오시면 다른 강의들이 많아서 도움 되실 거예요. 사교육비 전혀 들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제가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이런 거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처음에 왔을 때는 설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오셔서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꼭 영어 아니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TV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나올 게 있잖아요. 자막 없이 그런 거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흘려듣기죠.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TV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상영하니까 방영하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시간대를 맞추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가능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아까 나 소개한 DVD도 많은 경우에 다 그거예요. 외국의 TV 드라마예요. 어린이용 TV 드라마. 그래서 시리즈로 많이 있죠. 위디스크 같은 데 가면 어떤 드라마는 수백 편을 구할 수 있어요. 수십 편에 수백 편을 그냥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VD 구하기는 아주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고. 방송 보시는 것도 틀려듣기예요.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명 놔두고 수업을 하니까 애가 못 따라가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업을 되게 잘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영어를 시켜야 되나요?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아니, 그 영어를 이렇게 하면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해야 되면 그걸 끝까지 따라가는데 만약에 막 한 부분에 놓치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 놓치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 경쟁하면서 서로 같이 하는 그게 있는데 영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는 1대1로 시키고 얘는 단체로 이런 식으로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둘이 같이 놔두고 저런 CD를 둘이 같이 하면 되죠. 오히려 첫째 아이한테 큰 도움 되겠네. 그런 강박이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만큼 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둘 다 살리는 길이죠. 사실 어쩌면 둘째 아이가 더 빠를 수는 있긴 하지만 첫째 아이도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누가 쪼는 것도 없지, 시험도 안 치지. 억수로 자유로워요. 애들은요, 자유롭고 자발적일 때 더 잘해요. 뭐 숙제를 주고 부담이 되고 푸시가 들어오면 애들이 부담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지가 그냥 노는 것처럼 하면 이상하게 스며든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DVD 보기는 밑져봐야 본 적이거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예요, 이거. 학원 가면요, 사교육비 손해보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DVD 보기 하면 귀가 예민해서 이건 후퇴가 없어. 그걸 계속해서 귀가 뚫히기만 하면 대성공이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미국에 있는 거지도 영어 한다고.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영어만 계속 틀어놔줘 봐요. 영어는 다 잘하게 돼요. 근데 영어만 할 수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시간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요즘은 매체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DVD나 이런 원서 매체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그렇게 꾸며주면 옛날에 외국에 1, 2년 나갔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환경을 하루에 3시간 정도만 꾸며주면 이게 굉장히 쉬운 방식.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막상 하려고 하면 다른 사교육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시간이 잘 안 나요. 학교 숙제 해야 되죠. 그래서 엄마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에 별 도움이 안 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학원 같은 데 한 군데도 안 간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시간 철철 남아. 쓸데없는 학원이나 학습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책이나 열심히 읽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초딩 때 책을 좋아해야 돼요. 일단.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